어?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얘기를 할 예정이라서요. 좀 프로 불편러분들께서는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만요. 오늘 하루만. 출산율 관련해서 할 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그냥 풀악셀 밟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이 채널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1. 정치권 저출산 해결책으로 n분 n승 방식 세제 개편 검토 논란, 이런 기사인데 소득세 부과단이 개인이 아닌 가구가 기준, 결과적으로 아이 많이 낳을수록 소득세 감면, 반대로 얘기하면 애를 안 낳으면 소득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다. 뭐 징벌적 성격의 세금 부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출산율 기사가 최근에 또 올라왔는데, 와, 이거 보세요. 서울은 0.5명대. 너무 심한데. 지금 출산율로 발등에 불 떨어진 나라가 하나 또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향후 고령화의 미래를 책임질 아시아의 3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가장 빨리 온 나라. 두 번째로 중국, 노인의 절대적인 수가 가장 많은 나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중국도 지금 난리래요. 이런 기사가 있죠. 야, 작년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출생아 수가 800만 명대. 2016년에 1800만 명대니까 야, 반토막 난 거야. 한 6년 정도 만에. 자,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자, 이런 어떤 저출산 문제, 저는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뭐 돈 주면 된다, 뭐 부동산 안정화시키면 된다, 뭐 어린이집 많이 만들면 된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출산 문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출산 문제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인식을. 애를 안 낳는 사람은 적이다, 짐이다, 이기주의, 무임승차, 이런 인식을 계속 국민들한테 세뇌시키면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애 안 낳는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잖아.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세금. 그러니까 일할 사람, 세금 낼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애를 안 낳는다. 그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뭐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다, 내 맘대로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 얘기를 한번 해보면 내가 내 월급 벌어서 노인 세대들한테 다 퍼주고 나는 국민연금 못 받는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근데 왜 못 받을까요? 누구 잘못이야? 정부 잘못이야? 물론 정부 잘못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아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생각보다 오래 사셔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애를 안 낳아서 그래. 원래 국민연금을 설계했을 때는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지도 않았고 출산율이 이렇게 낮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계산으로는 계속 오래 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예상보다 수명이 늘어나고 예상보다 여러분들이 애를 안 낳는 거죠. 국민연금 많이 내서 난 받지도 못한다, 괜히 엄한 노인들만 부양시킨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제 자식 세대들이 할 겁니다. 우리 딸이 할 거야.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는 애 싫어, 그냥 고양이 키울래, 개 키울래, 개나 고양이가 짱이지, 너무 귀여워, 이런 분들 많으시죠. 개나 고양이가 밥 먹여줍니까? 애는 밥 먹여줍니다. 직접적으로 용돈을 주거나 밥을 먹여주지 않겠지. 근데 개들이 나중에 일을 하면서 낸 세금으로 우리를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애를 안 낳는 여러분들까지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국가나 애를 낳은 사람들, 아니 애를 안 낳은 여러분들 제외한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이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야,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어, 그냥 난 내가 번 돈으로 나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국가 없이 삽니까?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요? 여러분들 경찰, 국방, 도로, 항만,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낸 세금으로 그거 계속해서 만든 거고, 여러분들이 낸 세금, 그리고 여러분들 후세, 그런 애들이 낸 세금으로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번 돈으로 여러분들만 살겠다고? 말이 안 되잖아. 진짜 여러분들 돈으로만 살고 싶으면 저기 무인도 가서 혼자 집 줘놓고 살면 됩니다. 그럼 항구도 이용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나중에 그렇게 사실 거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몰래 가서 돈 훔쳐올 테니까. 그럼 경찰 못 부르잖아. 여러분들 돈만으로 살려면 경찰도 못 부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나중에 은퇴할 거잖아. 그럼 세금 안 낸다고요. 그럼 결국 남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들도 얹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싫다고 이민 간다고 이민 한번 가보세요. 이민이 모두에게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 만화 베르세르크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제도 잘 갖춰놓고 뭐 국민성 좋고 자원 많고 이런 좋은 나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근데 거기서 내가 산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그 나라에서 내가 이방인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출산율 폭망, 중국이랑 우리나라 공통점을 하나 찾자면 바로 산하 제한 정책. 옛날에는 애를 못 낳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 때 기억나시나요? 덮어놓고 낳다 폐가망신 못 면한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전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애를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이제 70년대, 80년대 때는 애를 낳지 말라고 국가적으로 막 제한을 했습니다. 애 낳은 사람들한테 눈총 주고 애 많이 낳으면 어휴 애를 저렇게 많이 낳았어? 이런 식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던 거죠. 중국도 하나 이상의 애를 낳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줬어요. 못 낳게 했나? 아무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를 많이 낳을 수 없었어요. 이런 기억들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박혀 있는 겁니다. 이런 무의식 그리고 직간접적인 제도나 정책들이 저출산 트렌드를 만든 가장 큰 원흉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세뇌된 어떤 우리 의식, 이걸 이제 반대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반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얘가 이쪽으로 가 있어. 얘를 이쪽으로 끌어야 돼.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쓰면 여기밖에 안 온다고. 근데 우린 이미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갖고 올 거야?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게 뭐야? 애를 안 낳는 사람은 짐이다. 사회 악, 이기주의, 무임승차 이런 걸 계속해서 주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극단적인 방법인 거 저도 알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극단적인 걸 어떻게 합니까? 물론 지금 이제 21세기고 못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근데 그렇다고 일본이나 지금 프랑스처럼 애 안 낳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이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는 절대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적어도 애를 낳아 키우는 엄마들이나 그럼 부모들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고마움, 부채의식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아이 두고 오냐고 묻는 절친들, 애 엄마가 죄인가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이유식 먹이지 말라, 비행기 타지 마라, 애 유튜브 보는 소리 시끄럽다, 애 있으면 모임에 나오지 말라 등. 물론 이런 기사가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희들을 키울 때보다 제약사항이 많아진 건 사실이라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미국은 사회적으로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잖아요. 미군들 지나가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한다면서요. 고맙다고 이렇게 목례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우리나라 군인들 어떻게 대우하죠? 개무시하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애 낳아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그 애들 언젠가는 애들이 군인보다 더 중요해질 그런 순간이 조만간 옵니다. 그 애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최소한의 고마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애들에 대한 최소한의 부채의식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인식의 변화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절대 안 돼. 첫 번째 방법 너무 길었네. 자, 첫 번째 방법 너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 방법 간단합니다. 이건 바로 이민을 받는 거야. 외국인의 이민에 대한 규제를 낮추는 겁니다. 문턱을 낮추는 거야.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오세요. 고맙습니다. 와주셨습니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단일 민족을 고수하는 나라가 두 나라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우리나라랑 일본입니다. 이 두 나라 어떻죠? 아까 말했잖아요. 글로벌 고령화, 아시아의 삼룡 어딥니까?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야.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꼴찌지만 인종차별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꼴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 인터넷 가보세요. 중국인은 이래서 싫고 일본인은 또 이래서 싫고 또 동남아 사람은 이래서 싫고 그럼 어떻게 받을 거야? 누가 우리나라 오냐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대거 이민해 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민을 받으려면 동남아, 중국, 일본은 잘 안 올 것 같은데 아무튼 동남아나 중국 이런 분들을 대거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받고 싶어요? 받기 싫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건 저도 저지만 여러분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너무 긴데 결론입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수능 쉬었습니까? 취업 쉬었어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했죠. 근데 결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신가요? 없죠? 그리고 그런 분들 계세요. 애 낳으면 인생 망한다. 나 하나도 책임 못 지는데 애를 어떻게 책임지냐. 나 하나라도 살자. 이런 분들 좀 이기적이지 않은가요? 그리고 외국인 받아야 되는데 왠지 싫어. 중국인 싫고 일본인 싫고 동남아 사람 싫고. 그럼 어떻게 하랄 거야? 본인들이 낳기도 싫고 또 외국인 받기도 싫고. 노답이다 진짜. 어떡하냐. 그리고 애 낳으면 인생 망한다는 분들 저는 그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 엄마들, 애엄마들, 애아빠들 다 그렇게 인생 망했나요? 다 그렇게 진짜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아? 아니야. 애 낳아도 여러분들만큼 여러분들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애 낳으면 인생 망한다는 건 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여러분들 부모 인생이 그렇게 망했어요? 애를 생각해서 안 낳는 사람들보다 본인들이 더 편하게 살려고 안 낳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게 잘못은 아니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무임승차다 이렇게 국가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